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황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본에서 위안부 관련 문서가 공개됐네요. 일본군이 위안부 강제 동원에 관여했다는 걸 인정했던 1993년 고노담화의 기초가 됐던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네. 일본군이 2차 대전 중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네덜란드 여성 35명을 강제 연행해서 위안부로 삼았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공문서였습니다.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청구해서 국립공문서관이 공개한 건데요. 네. 이런 자료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상세한 문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문서를 보면 전직 일본군 중장이 위안부가 되겠다는 승낙서를 받을 때 약간의 사람들한테 다소간의 강제가 있었다. 이렇게 진술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강제 동원은 없었다는 현 아베 내각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네. 자, 일본에서 한국을 혐오하거나 반대하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일본 언론이 분석한 기사가 나왔어요. 예, 도쿄신문이 토요일자 특집 기사에서 최근 일본 미디어의 한국 때리기 기사가 급증한 것은 일본의 사회적 불만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분위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산케이 신문 같은 구구 매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여러 잡지를 중심으로 반한, 혐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거는 일본의 올림픽 유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기사라든지 아니면 한국 경제가 곧 붕괴할 거다. 이런 식의 근거 없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간지 기자는 한국을 깎아내리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면 판매량이 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도쿄신문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라이벌 의식,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외교적으로 접근하면서 일본이 고립될 우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반한 기사에 관심이 늘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자, 요미우리 신문은 교학사 역사교과서 소개를 했어요? 예, 일본에서 최대 발행부서를 자랑하는 요미우리 신문이 일본 식민 통치를 미화한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네. 어제자 서울발 기사인데요. 일제시대를 경제발전과 규율 개선 등의 측면에서 일부 평가한 것이나 좌파가 친일 정치가라고 비판하는 역대 대통령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검정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교학사 교과서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서 회사 설립이 일본의 식민지배로 쉬워졌다. 그리고 국산품이 강화돼서 일본 기업과 충분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네. 얼마 전 산케이 신문에는 교학사 교과서를 칭찬하는 그런 취지의 칼럼 실리지 않았습니까? 예. 요미우리는 칭찬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소개입니까? 요미우리는 일단 논란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기사를 썼는데요. 예. 그렇지만 이 요미우리 신문은 조간 신문만 994만 부, 그러니까 거의 1000만 부 가까이 발행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 기사만 써도 일본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이 기사만으로도 일본의 우익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고무적으로 보고 식민지배 미화에 활용하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리고 좌파나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이 교학사 교과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요미우리는 마치 좌파, 민주당, 시민단체들만 검정 철회를 요구하는 것처럼 쓴 걸 보면은 이건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이 결국 우리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를 WTO에 제소했어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아직은 방침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16일부터 이틀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회의에서 하기로 했는데요. 일본은 방사성 물질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통과한 수산물만 출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조치는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제소를 해서 정식 분쟁 해결 절차를 밟는 건 아니고 상징적인 차원의 문제 제기를 할 거라고 하는데요.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중국은 후쿠시마를 포함한 10개 현, 그리고 대만은 5개 현의 수산물을 금지하지 못하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대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한테만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한테도 뭐 제소 또는 이런 문제제기 방침이 있는 건가요? 일단 한국한테만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의 방침,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중국, 대만도 이렇다 이런 얘기가 방침이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정도 압박에 굴복할 정부는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자, 미국 특수부대가 테러 단체의 근거지를 공격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예, 미국 특수부대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에 케냐 쇼핑몰 테러를 저질렀던 소말리아 이슬람 반군 알샤바브의 근거지, 그리고 리비아에서 활동 중인 알카에다 지도자의 은신처 이 두 곳을 급습했습니다. 케냐 작전에서는 알샤바브 지도자가 사살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요원들이 그 사망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하고 절수했습니다. 한편 리비아 작전에서는 1998년에 220명 이상 숨진 케냐와 탄자니아에 있는 미국 대사관 테러, 이 테러를 주도한 알-리비라는 지도자가 체포돼서 현재 이송 중입니다. 네. 미국이 이슬람 무장 세력의 활동이 왕성한 이 아프리카 두 나라에서 대테러 작전을 개시하는 신호탄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연방정부 부분 업무 중단, 셧다운 사태에서 대테러전의 성과를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스위스에서 특이한 국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죠? 스위스에서는 모든 성인한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담은 국민 발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돼서 국민투표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예. 정부가 한 달에 우리 돈으로 약 297만 원, 그러니까 한 30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주는 법안인데요. 성인 각자 한 명 한 명한테 주는 법안인데요. 스위스 시민사회가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12만 명의 서명을 받았고 그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2년 안에 국민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지난 3월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기업 경영자의 상여금을 주주들의 직접 투표로 정하는 법이 도입됐고요. 또 오는 11월에는 기업 최고 경영자의 월급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국민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결정판이 이 기본소득 300만 원 지급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게 듣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일부 있었죠? 그렇습니다. 녹색평론 발행인인 김종철 선생 같은 분들이 몇 년 전부터 이 기본소득론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스위스에서 국민투표가 통과돼서 실행이 된다면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지 우리도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브라질하고 쿠바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의 5% 굉장히 적은 양인데 이 정도를 기본소득으로 주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 스위스는 그런 나라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생계가 가능한 수준의 돈 300만 원을 주는 법안이라서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또 스위스 현지에서 아직까지는 여론이 약간 비우호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 확보 가능성이 있냐 여기에 조금 회의적이고 또 이런 걸 주면 노동구 이용이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회의적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판이 연일 나오고 있어요. 예, 북한이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3일 연속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상당히 무게 있는 기관에서 나오는 거라서 북한이 여름에 보여줬던 그런 유화적인 태도를 바꿨다는 걸 분명히 보여줬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남쪽에서도 맞대응을 하면서 상당 기간 남북관계가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에는 최고집행기관인 국방위원회 정치국 대변인 그리고 토요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대변인이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고요. 또 어제는 노동신문이 되살아난 유신독재의 망령이라는 글에서 박근혜 정부가 파쇼 독재 정권을 연장시켰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기조가 지속되겠습니까? 계속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이 자기들은 남북관계에 대해서 할 만큼 했는데 남쪽에서 북한 길들이기를 계속하고 있고 또 남쪽의 국내 정치에 북한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계속 대응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요. 내일부터 한중일 해상합동훈련이 있어서 북한이 비난할 거리가 또 한 번 생겼고 특히 어제는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 삐라를 알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혈주에 대해서 아주 원색적인 비난 문구를 실어서 날려보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가장 크게 반발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이 접경지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전단 산포를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 표현의 자유 때문에 목 막는다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보여줬었는데 이게 박근혜 정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삐라를 슬그머니 다시 허용하고 있어서 남북 갈등의 심각한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